관리소 테두리 철조망도 뭐 허무는데 어떻게 600리 철조망을 허무느냐. 이거는 절대로 통일이 안 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심화연TV 이 스튜디오에 새로운 얼굴, 새로운 손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 편안하게 부탁드립니다. 평안남도 북창군에 있는 18호 관리소에서 온 강철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가 우리 선생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북한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희미하게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북한 이야기나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철 선생님, 진짜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거의 같으신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뭐 관리소 이런 데 있으셨다면 그 안에 뭐 죄수를 관리하는 이런 관리소 맞죠? 예.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거기에서 처음부터 일을 하게 되셨나요? 예, 저는 군사복무를 한 13년 했는데 병사 생활 한 2년 하고 그 다음에 강원고등학교를 2년 다니고 그리고 장교 생활을 한 8, 9년 했는데 군관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해산농림대학에 고향이니까 갔다가 뜻하지 않게 집이 화재를 입어서 그래서 관리소에 우리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 그 줄로 해서 89년도에 관리소에 관리 일꾼으로 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관리소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수용소를 안에서 그 북한의 죄인들을 관리하는 이런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뭐 대학교 정도 졸업하면 전혀 상관없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렇게 보내지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대군인이고 입당하고 당원이면 대학 네. 졸업생이면 그런데 배치해서 보내더군요. 그럼 네. 선생님이 1989년도에 갔을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북한에서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알고 가신 거예요? 예. 가니까 선생님 눈앞에 딱 펼쳐졌던 좀 충격적이거나 느끼셨던 감정은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 저는 장교 생활을 하다가 그런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데는 처음으로 들어가다 나니까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너무 많은 반대가 제한테 부딪혔는데 거기에는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관리소 안에는 인권이라는 건 없고 오직 노동으로 당을 받들고 노동으로 자기 죄를 지쳐야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생활을 해야 되고 아침 저녁 출근 퇴근 모든 게 다 통제하에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저로서도 나가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안에 들어가니까 제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 안에서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제를 하려면 거기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조건이 많아요. 시간을 맞추던 모든 걸 다 그 사람들한테 맞추는 조건이 많은데 탄광이니까 사람 교대를 물려가지고 하는데 쟤도 한개 교대를 한번 맡아서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루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쟤는 관리소에서 인이백인 사람이 아니고 군관 생활을 하다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이 가장 처참해 보이고 쟤로서는 정말 참기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 회령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많은 증언을 들어보면 20대 새파란 여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 가죽 장갑을 끼고 싸대기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코피를 흘리게 만들고 야 이 갔나야? 이 백당놈에 갔나야? 하는 게 20대가 40대에게 50대에게 그 지랄 한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은 동정심이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실 통제하시는 분들이 하기는 합니까? 그 노동의 기율을 어기거나 노동에 성실하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그 대가는 그 본인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제재든 그 다음에 이제처럼 구타든 모든 거는 그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안에는. 그 시스템은 그렇다 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주어지거나 20대였다면
좀 동정심도 생기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그 사람들 다루면서 이게 나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에 성실히 못하면 주목도 나가야 하고 그에 따르는 법적 제재도 줘야 하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관리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이 관리자 자체도 그 제 생각인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선생님이 봤던 거기 안에서 간수나 이 죄인들을 다루는 북한의 그 사람들은 제가 들은 데는 다 악랄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건 맞는 일인데 첫째는 그 사람들이 인권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오직 하루 석탄량 그게 기준에서 모든 걸 일을 하다 나니까 계획을 못해도 맞아야 하고 지각해도 맞아야 하고 불성실해도 맞아야 하고 탄이라는 계획에 맞춰놨으니까 거기는 관리소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 관리소는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나요? 한 70%는 탄광일을 하고요. 한 20%는 그 농사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는 탄광기계, 무슨 도자기 공장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도 공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관리 일꾼들이 관리 가족들 하면 한 15%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나요? 그 갱도 보면은 갱장, 부갱장, 그 다음에 지령장 이런 사람들은 다 관리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양식을 다루거나 모든 이런 일을 하는 격리도 다 관리 일꾼들 자제거나 또 관리꾼 가족이거나 분상, 그 다음에 병원, 학교 이게 다 우리 관리 일꾼들의 가족들이다. 감옥이라고 해서 거기가 관리소라고 해서 딱 철책이 씌워진 게 아니라 한 개 군이면 한 개 군, 한 개 읍이면 한 개 읍을 관리 지역으로 분리시켜 놓고 그렇죠. 지키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이 정확히 어느 관리소 어디라는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이안정선 18호 관리소라고 땅은 개천이지만 행정구역은 북창에 있어요. 그 대홍단 군보다는 클 거예요. 그 한 개 군보다 더 큰 지역이 다 죄인들이 가득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죄명으로 온 가족이 들어오나요? 가족 그리고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나요? 혼자 오는 거는 크게 없고요. 혼자 오려면 혁명화를 오는 경우가 혼자 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보건대는 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제시기나 그때 지주, 자본가, 그 전쟁 시기 치안대 가담자, 성분이 나쁜 사람들을 계라지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미 6, 70년대 분리를 시켜서 가져다 놓고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운영해 온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쟁 끝난 다음에 18호 관리소라는 조그만 관리소는 하나 있었어요. 그 전쟁 시기에 그 겪었던 치안대 가담자들을 비롯해서 처음에는 조금 였다가 1974년도에 김정일이가 온사이 김일성주의화를 선포하면서 관리소가 많이 늘어났어요. 김일성주의화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라. 그래서 17호 관리소, 18호 관리소, 19호 관리소, 21호 관리소 이 여러 가지 관리소가 많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들어와 있었죠. 그랬구나. 그러면 선생님 그 들어가셔서 살면서 선생님이 탈북을 하기 전을 기준으로 최근에 막 들어온 그 구역의 가족들은 어떤 죄명으로 들어오셨나요? 첫째는 경제범이 좀 있고요. 불법 그 경제거래, 그 애국하고 불법 거래하거나 중국에 사람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남한에 도주하려다가 잡힌 사람들. 최근에는 좀 들어왔어요. 2003년도쯤 되겠네요. 그때 저 그 용성구역에서 그 시작했던 그 심화주 사건이 마지막 종말에는 다 우리데 18호 관리소에 들어와서 그때 평안남도 도당청비사던 서윤석의 자식들, 그 다음에 피창님이 자식들, 백설이 거기에 주의됐던 사람들이 한 400~500명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가족 단위로 혁명화를 했을 건데 분명히 그리고 그분들은 후에 심화조 사건이라고 해서 억지로 평양시당 책임비서와 안전부장이 김정일에게 아부를 떨기 위해서 사람 사냥을 해가지고 가져다 놓은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게 해명이 돼서 3년 이후에 풀렸는데 그때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야, 그게 정말 그때는 복잡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시마조 사건에서 그 소윤석이 같은 거는 일본군 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본군 오장했다는 그 한 가지로 그 가족들이 다 우리 집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와이프 쪽에 그 여자 쪽에 결함이 없으면 리온을 강짜로 시킨 거야. 네. 그 본인만 들어오고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해명돼서 나가니까 본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니까 자기 집도 떼우고 본처도 없잖아. 네. 그래서 당에서 중앙당에서 김정일이 지시로 뭐 있었는가 하면 아파트는 본인한테 줘라. 아 그래서 여자 결혼한 사람은 나가라 이거 있었고. 그래서 백항님이 그때 사연전 부장을 할 때인데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 사람들 나온 다음에 연회도 차려주고 했는데 다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다 이래서 정말 그때는 평양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철수할 때 한 편성에 한 여덟 방통 열차 두 편성으로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야 우리 그 들어온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 손톱이 다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연전성에서 지령을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입만 열게 해라. 자백을 받아라. 아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기 하던 소톱을 벤치로 찍어가지고 이게 다 뽑아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담화를 해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여달라 하는 식으로 자기는 시키는 대로 자백했다 이거야. 야,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왜 방침이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 들어와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고문도 당하고 이러고 들어왔어요? 3년 동안 일을 할 때는 그 안에서 반항을 하거나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죽는단 말이죠. 예. 자, 모든 게 해명이 됐다. 나가라! 해서 나가면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며 나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그때 제가 보게 되면 방침이 뭐라고 일어나는가 하면 석탄하고 피를 바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없고 탄광에 이어서 석탄을 캐게 해라. 그렇게 의회 자체가 지령이 그렇게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건 상관없고 60 넘고 70이 되는 사람들은 갱엔 모여니까 뭐 합니까? 그 강바닥에 가면 모래를 파서 건설하는 모래를 해야 되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먹지를 못하고 하니까 나오질 못하면 다 이렇게 건져줘야 나오는 그런 처지인데 인생의 고생은 다 하고 갔을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 이 제도는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나간 거야. 그 사람들이 복귀 명령이 떨어져서 3년 만에 평양시로 다시 복귀를 하고 제 원직에 복귀는 시켰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원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크게 표현은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관리소 안의 특성상 표현은 못하는데 이렇게 신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표현하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어요. 있어요. 예. 한 사람은 나한테 뭐이라고 하는가.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관리소 테두리 철조망도 뭐 허무는데 어떻게 600리 철조망을 허무느냐. 이거는 절대로 통일이 안 된다. 그럼 당신은 통일이 되기를 바라느냐 안 되기를 바라느냐. 통일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 정권 하에서는 통일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견해가 그거죠. 시마조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꼭대기 상위 클래스에 있다가 신분이 뚝 떨어져가지고 죽음이 목도에 있는 관리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들이 노동이나 이런 데 잘 적응하던가요? 그거는 본인이 적응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 다음날부터 꽃갱이를 들면 땅을 파야 하고 가로 가재가 있으니까 적응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그저 손이 부르터서 물집이 생겨도 할 수 없고 배고파 쓰러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 과제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그 고통스러운 고비를 넘기기가 참 힘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셨나요? 그렇죠. 한짝으로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은 저 사람은 나라와 이민을 배반한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네. 인정보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솔직한 마음이긴 하네요. 근데 후에 해명되고 나갈 때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와서 고생하고 갈까? 좋아하던가요? 만세하던가요? 말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은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보는 눈이 있잖아요. 나는 장군님 배려로 나간다는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도 해야 되니까. 거의고 협주단 부단장도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만세도 부르긴 했어요. 대사받고 본인 혼자 왔댔어요. 그 여자들 와서 갱간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올 때는 군복 입은 상태에서 데리고 왔다가 초소에서 우리한테 인계하면서 우리 초병들이 긴장을 팍팍 들어가지고 죄인으로 우리한테 이었는데 한 3년 만에 나가는데 남편도 있고 가족이 있었는데 나가니까 또 가족이 다 깨지고 그 애는 그 여자 그거는 잘 모르긴 하가는데
정말 처음에는 숱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